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절에 아니면 현재까지 최고 10년 안쪽으로 해서 주가 상승률이 10배 정도 되는 1000%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을 일부를 볼 거예요. 한 10종목 볼까 합니다. 우선 HTS를 보시면요. 우선 FNF 있잖아요. 이건 제가 좀 잘 아는 종목이긴 한데 예전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으로도 수익 났지만 이 종목을 샀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4조 9천억이고 FNF 홀딩스까지 합치면 거의 뭐 6조 정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시가총액 1000억짜리였어요. 이 종목이 이제 과거를 보면 이제 이 종목을 보면 그 저시총 종목 중에서 독자적인 뭐 해자가 있고 해자도 있음직하고 자기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계속 실적이 발전하고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또 상승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장기간 동안 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거의 6조가 되니까 이 몇십 배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재무제표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분할해서.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하여 재상영했으며 이게 지금 브랜드가 디스커버리, MLB 키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우선 브랜드 갖고 이제 어차피 옷장 사는 물론 질도 차이 나겠지만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같은 재질이라도 브랜드를 붙이면 더 비싸게 받으니까요. 그 옷 재질한 것도 뭐 엄청난 뭐 몇 배 더 좋은 재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 때문에 좀 더 비싸게 받는 그런 산업인데 이 정보는 제가 지금 전매표로 이렇게 액면 분할해서 자세한 설명 못하지만 이게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꾸준했어요. 영업률도 꽤 높은 거. 지금 보면 영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굉장히 높죠. 물론 지금 FNF 홀딩스하고 FNF하고 분할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이런 재무 상태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등락이 좀 있게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렇지만 꾸준한 실적,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어느 정도 높은 영업이익률, 그래서 이게 몇십 배 올라온 종목이라서 제 기억에 이게 저시총 종목 중에서 제대로 고르면 이게 상당 기간은 팔 필요 없는 그런 종목가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안정된 그 대형주를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수용주 중에서 자기 브랜드도 있고 경제지수도 있고 또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투자자본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사서 장기간 홀딩한다면 매년 100% 이상 먹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는 뭐 다 아시는 종목이지만 뭐 하이브 제외하면 하이브 상장 전에 뭐 JYP가 뭐 다른 뭐 SM이나 YG에 비해서 탁월한 기업이 있거든요. 물론 이 JYP도 브랜드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 가수 이런 것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따지는 업종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거 보시면 탁월하잖아요. 20% 이상. ROE도 20% 이상 나오고요. 매출도 잠깐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물론 뭐 제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폭이 거의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때가 2020년도인데 2020년도에 좀 주가 많이 폭락했죠. 근데 제 기억에 2017년도, 16년도 그랬거든요. 한번 정체해가지고 주가 많이 폭락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매수였고요. 이제 뭐 2020년도 굳이 이제 싸진 않지만 이때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매출이 큰 하락이 없는 영업이익이 정체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막 35,000원 넘어서 이제 15,000원까지 떨어지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그때 굳이 매수한다면 그때 매수기였고요. JYP도 당연히 이것도 브랜드 이제 소속 가수 브랜드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 좀 수익성 구조가 되게 좋고 어느 정도 경제 해자가 확보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수치도 예쁘고 되게 장기간이거든요. 이게 1년 이렇게 수익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물론 보시면 이제 지배구조도 보면 이제 지분이 적은 게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외국 지분이 27%인데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자세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면 뭐 이거 당연히 현금으로 봐야 되겠죠. 현금을 보고 이 들어오는 현금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액이 얼마 몇 프로냐. 이건 자본 지출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대부분. 왜냐면 어떤 제조 시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처음에 이제 건물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활동 공간을 확보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개념이 없고 차라리 이제 출연료나 그런 이제 진행비 이런 걸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월 차트로 보시면요. 아, 이건 안 보이네요. 이때가 이제 매수 기회긴 했거든요. 이때 뭐 그때 몇 년 신저가를 때렸었어요. 이때 뭐 실제 그렇게 꺾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때 매수기였고 이때 이제 매수기일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경제 회사로 보면 브랜드 가치로 따질 수 있고요. 뭐 FNF2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러니까 경제 회사 중에 5가지 원청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고 수수료도 예쁘고 두 개 합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매수 타이밍은 저가일 때 해야 되겠죠. 이제 우선 간단하게 한 10종목 정도 한번 보고 또 계속 종목들 보려고 하거든요. 제 앞에 그러니까 이 종목들 막 10배 정도 날라오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뭐가 비슷하면 재무 상태도 비슷하고 뭐 경제 회사 측면에서도 되게 비슷하고 도드라져요. 수수료도 도드라지고 뭐 제 앞에 엔터테인먼트도 당연히 많이 차있고 회사고요. FNF는 이것은 FM 홀딩스가 FNF를 좀 그 부채 그런 걸 밀어서 건 거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더존 비전이라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몇 분을 통났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월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거의 10,000원이잖아요. 2014년도 5년도 그래서 한 7년 8년 동안 올라간 게 10배 올라갔거든요.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론 못 산 건 아쉽지만 이 우선 도달하는 게 이 더존 비전이 사업 구조가 사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인 게 전화 특히 이거 하다가 솔직히 이제 뭐 회계 처리 이런 거 하면서 이 갑자기 사람 바꾸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뭐 개인 사업자 몇 분 했지만 그냥 하던 거 그냥 쓰거든요. 웬만하면 뭐 다른 거라고 특별히 나갔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 비용에 비해서 그만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크거든요. 큰 업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혜자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걸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거든요. 거의 20% 이상을 거의 나타나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 꼭 그러는데 이제 이 사장이 좀 딴짓거리를 좀 하긴 했는데 뭐 건물을 엄청 큰 거 사든지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원래 이제 최소한 2자릿수로 매출도 영업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한 자릿수로 그게 너무 정체화된 거죠. 이제 너무 커진 거죠. 이 도전면이 수출하고 이런 모를까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매출 확장력이 이제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 매출이 우선 정체 중이고 거기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거고 당연히 이 RO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 자기 자본이 늘어나면 그 자본에 비해서 또 수익을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는 ROE라는 것은 평균 자기 자본 이익이거든요. 근데 그건 한 해가 아니라 그 전에 연말과 최근 발표하는 그 자본과 합계를 한 다음에 나누기를 2를 해서 평균 자기 자본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번 돈을 똑같이 벌면 ROE가 무조건 떨어져요. 왜냐면 분모가 계속 커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도 이게 커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20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자본이 커지는 와중에 20%를 보낸다는 것은 적을 때 20%와 그러니까 자본이 1,000억일 때 20% 보면 200억 벌면 되는데 2,000억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 쌓이면 돈이. 근데 2,000억일 때 20%를 또 자기 자본 이익률 20%를 하면 20% 벌어야 되니까 그때는 400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ROE 유지하는 건 되게 힘든 게임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영업도 증가하고 그래야지 이제 높은 ROE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성인가를 따지려면
그냥 수치만 보면 모르겠고요. 미래에 어떻게 된가를 어느 정도 가늠하려면 이 회사의 과거도 이렇게 이제 높은 연금률이나 ROE 높지만 경제 혜자 개념으로 따질 때 어떤 거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지속성을 어느 정도 담판한다는 게 이제 모닝스타 쪽 그런 연구 결과물이고요. 실질적으로 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매출이 증가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ROE가 떨어진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당연히 과도하게 올렸거든요. 이때 이제 최고점 보면 PBR 보면 거의 뭐 9까지 갔으니까요. 2020년도 보면 9까지 갔으니까 뭐 과도하죠. 이때 이제 퍼가 70까지 갔으니까요. 보통 퍼 40대 버리면 이게 증권사 있는 사람 다 알죠. 퍼 40이면 초기 투자 수익률이 2.5% 나거든요. 40일 경우에도 역수니까요. 40분의 1이라면 2.5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싸다는 걸 인식을 다 해요. 근데 또 이제 실적 꺾이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과도하게 하락하죠. 물론 최근에 많이 하락합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만 보면 이게 하루 10도 안 나오니까 PBR 2 정도 나니까 비싼 거죠, 지금 오히려. 이때는 뭐 싸보일지 이제 떨어지니까 싸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실적 보면 이게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총 적을 때 이때는 보면 시총이 얼마였을까요? 뭐 한 2천억, 3천억? 2천억, 3천억도 됐겠죠. 그때는 이제 워낙 저시총이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높으니까 또 성장을 계속 하니까 주가를 과도하게 올렸지만 성장이 정체되든지 이 매출액 증가율, 얘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증가 퍼센트가 주는 순간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주는 순간 대부분 여기 주식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가거든요. 왜냐면 조그만 실적이 이렇게 꺾여버리면 과도 올라온 종목은 다 떨어진다는 걸 누군가 던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보고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은 정말 지옥에 갔겠죠. 이걸 안다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그런 말 했지만 투자자에게 실수하는 가장 큰 저도 에이델은 실수했으니까요. 가장 큰 너무 원이라고 칠 수 있는 것은 과다하게 상승한 종목이 떨어진 걸 받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가격 14만 6천 이거 가짜 가격이에요. 가짜 가격. 이 정도가 진짜 가격이고 기업가치 상승분에 비해서 이게 주가가 오버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 가격이니까 이걸 믿고 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다. 13만 원에서 8만 원, 6만 원, 5만 원이면 싸지 않냐? 아니에요. 이건 허상이거든요.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이 꼭지점 보고 최근에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한 건 그건 이제 주식을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건 주식을 과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렸던 그냥 허상에 불과하니까 이거 비교해서 싸다 하면 안 돼요. 이런 가치 대비해서 싼 건가 아니면 현재 가치 대비 현재 나온 거 비해서 싼 거 이렇게 봐야죠. 그게 기본이고요. 그걸 모르고 주식판에 아는 사람 기관의 의원들은 모를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알 것 같은데 개인은 그런 깊은 생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경험하면 알게 되겠죠. 저처럼. 그래서 지금 비싸고요. 지금 현재금 그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떨어지더라도 주가는 폭락한 게 당연한 건데 수익성조차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수익성 안 떨어져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공부장이 당연히 떨어진 거고. 그래서 건드는 거 아닙니다. 이 종목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항상 가짜라는 걸 명심하시면 저도 이걸 가격 대비에 떨어졌다고 산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그거만 안 되고요. 항상 몇 년 전 가격 대비 싼 건가 아니면 현재 나오는 수익가치 대비 싼 건가를 판단하셔야지 이건 가짜예요. 이전 가격 온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제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요. 이전 보면 제가 이제 이때부터 지켜보셨는데 2017년도 왜냐면 이때 매출 영업이 최소한 5분 이상 폭발했거든요. 몇십 프로 증가했는데 주가만 하락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샀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죠. 지금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최근에도 뭐 실적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게 최근 실적 보시면 5분 실적 당연히 보시겠죠.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오너가 많이 노력을 했겠죠. 이 웨스트 또 브랜드를 못 키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확장하거든요. 보면 지금 뭐 이제 의학대학원이라든지 뭐 다 하니까요. 계속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거 보시면 수치를 보면 매년 증가잖아요. 2 해가 하나 딱 멈췄었네요. 이게 2020년도 2020년도에 딱 멈추고 매출 영업이 하락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한 5만 원에서 3만 원 되는데 이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이때 보면 가격 보면 1점대니까 이때 쌌네요. 꽤 제가 이걸 왜 인지를 못했을까요? 계속 지켜본 종목인데 제가 이제 그런 이유가 이때 800억대 내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천억 된 걸 못 사겠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거 보면 원래 20 정도 나온 종목이에요. 매출 계속 증가하고 매출 정체해서 영업을 하라. 근데 주가 과도하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산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증가하니까 이제 워낙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올라간 거 됐고요. 다시 RO20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수혜주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보토시 아무리 넓은 경제 회사도 항상 지켜봐야 되거든요. 물론 실적이야 3개월에 한 번씩 보지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기사 바로 떴는데 이 종목 단점이 이런 거거든요. 스타 회사가 막 그만두든지 옮기든지 이러면 영향을 받죠. 누가 은퇴한다고 나왔는데 근데 이 종목이 이때 이제 700억 800억 이럴 때고 이건 이제 매수 포인트는 이때 이제 유형자산이 1,000몇백억 1,200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 근데 시가총액이 700억 800억 이랬고 이때 뭐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당연히 이 종목은 개인이 사서 올린 종목이고요. 이때 기관 외에는 매도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기관 외인도 매수로 돌아섰죠. 근데 이때부터 이까지 1년 동안 올라간 게 350% 올랐거든요. 엄청난 종목이죠. 이때 이제 PBR이 되게 쌌으니까 0.5 5점 넘었을 거예요 아마. 결국 실적이 되면 근데 이 종목은 근데 처음에 메가스라는 게 조금 하는 학원들이 조금 제한적인데 지금 뭐 학원이라고 하면 이제 교육 사업은 다 하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 매출이 증가 중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턱도 봤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좀 잠잠해서 보도 영업이익률 증가 보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보면 엄청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때 저시총이었다는 거죠. 이때 산 사람이 위너죠. 지금 1조 됐지만 이때는 700, 800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시총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이 턴어를 하든지 뭐 실적 좋은데 주가 꼬라박고 있을 때 사는 게 정말 큰 수익을 거두는 걸 진짜 지금은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요.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수치로 보이지만 뭐 매출 영업도 뭐 들쑥날쑥하고 이러는데 예전 같으면 달라요. 이때 보시면 이게 10,000원짜리가 30만 원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때 기억이 제가 생생하니까 제가 이때 이제 아는 동생이 사던 걸 조금 비쌌다고 다른 걸 샀는데 이때 이제 외인이 거의 뭐 20만 원대까지 그냥 1년, 2년 동안 무조건 샀거든요. 거의 수급을 올렸는데,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특징은 영업률이 좀 낮아요, 원래. 지금도 더 낮아졌지만, 낮은데, ROE. 이게 자기담 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자본이 좀 적은 회사인데, 이제 박리변을 많이 파니까, ROE가 되게 높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이케아 산업 진출한다는,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외인들이 20만원대까지 그냥 쭉 2년 동안 올렸던 거거든요. 그때 ROE가 꽤 높았고, PBR 좀 낮은 편이었어요. 1점대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과다한 종목은 거의 다 과도하게 하락해요. 문제는 이렇게 과다한 오르는 종목을 떨어졌다고 그래서 막 30만짜리 15만짜리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이 가격은 가짜 가격이에요. 가짜 가격. 이 20만 원 위 더 30가 올린 사람은 기관인 거죠. 국내 기관인데 그때 이제 외인도 안 샀죠. 외인이 기관이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열몇 배를 올린 종목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 보면 뭐 내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수한 거고요. 그들은 이제
옛날에 아우력 20이 넘었던 종목인데 지금 뭐 16, 7, 뭐 10, 뭐 지금 겨우 10 나오는 종목이니까 지금 10 나온 종목을 PBR 2에 산다. 퍼가 20이 넘잖아요. 비싸죠. 그냥 비싼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 33만 원짜리 33만 원 때는 과다하게 올린 거고.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과다하게 올린 종목은 되게 몇 년 동안 흘러내려요. 왜냐면 기대가치 상승분보다 월등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되는 게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과거에 이게 몇 년 전에 이 주가 시가총액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제 이거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났지 않냐. 그거 사버리면 안 되죠. 지옥을 가죠. 지금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이게 PBR 엄청나게 비쌌고 지금 7이니까 한 5배. PBR 거의 10에 가까워졌겠네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요. TCK 같은 경우도 좀 아는 종목인데 이때 이때 그러니까 외인들이 미치듯이 샀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리 알았나 봐요. 이때 보면 월차트 보면 붕 뜨잖아요. 이때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올라간 다음에 보니 실적 엄청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미리 알지 않았나. 외인도 그때도 많았죠. 지금 68% 정도거든요. 특히 외인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계 기관들이 최대주주나 지분 많은 종목이 있거든요. 대부분 알짜 종목이 많아요. 뭐 힌트 팁이지만 지금 보면 RO20짜리예요. RO20짜리 여물 30짜리. 이런 종목이 한 1%도 안 될 거예요. 전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특급 종목이라고 봐요. 특급 종목. 근데 얘를 경제 해자견으로 보면 뭘로 쓸까? 브랜드? 브랜드는 아니죠. 브랜드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경제 비용 우위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뭐 당연히 재무제표에 보면 이렇게 뭐 계속 늘어나죠. 900에서 지금 2,000원까지 늘어나잖아요. 물론 이 시가총액은 더 오버해서 올라가요. 항상 그랬거든요. 거의. 이거 좀 보시면 고순도 흑연제품 제조수입 이렇게 고순도 이렇게 파는 이런 업종으로 상장기업 내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되게 비용기도 있고 경쟁도 거의 안 되고 뭐 그런 업종인가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장기간 높은 영위를 올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이때 사는 건데 이때 보시면 이때도 보면 시가총액이 적진 않죠. 근데 지금 보면 매출액이 엄청 크지 않아요. 보면 막 몇천억 겨우 해봤자 3천억 아래잖아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이 돼버렸는데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긴 한데 제가 이제 워낙 비싸니까 제가 건들 생각 안 하니까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보면 PBR 변동은 가장 싼 게 이제 2 정도. 근데 이게 뭐가 특이점이냐면 이제 주식수는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근데 자산 속도 증가속도 워낙 빨라요. 이게 거의 뭐 몇 년 동안 거의 배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PBR 2가 만 2천 이때 이제 PBR 2면 3,600억이잖아요. 3,600억 PBR 2예요. 근데 이때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3,400이 돼버리잖아요. PBR 2가 7천억 돼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자산 증가속 이렇게 빠른 종목은 안 비싸 보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도 잠깐 자산에 비해서 몇 배냐를 따지잖아요. PBR이. 그러니까 자산 자산 증가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종목은 시간이 좀 높으면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자산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른 종목은 자기 자본 대비, 자본 총기 대비 PBR 따지 시가총액에서 PBR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시가총액 올라가도 그냥 안 비싸 보이는 거예요. 이때 PBR 1은 3,600인데 이때 PBR 1은 6,800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산 증가 속도 워낙 빠른 종목을 사는 게 정말 좋죠. 대신 폭이 엄청 클 때 사야죠. 그건 또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옥션 볼까요? 서울옥션. 서울옥션 이제 되게 뭐 거의 탁월한 기업이 아니 탁월한 기업이보다는 좀 드문 기업이에요. 이런 이 옥션이니까 경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좋을 때는 사업이 안 좋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되게. 근데 보세요. 이때 적자를 계속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대체 이런 경매하는 그런 데가 많이 없으니까 또 이제 경매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면 이때 뭐 600에다 400, 200하다 갑자기 700으로 늘어나요. 이 약간 이런 업종이 있어요. 근데 이때 보면 이때 시청에 보시면요. 매수 포인트는 막 거의 500까지 떨어져요. 이 회사를 통째 산다면 경매 서울고객세라는 기업을 통째 사는데 500은 산다. 이 시점을 바라보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500억 사는데, 왜냐면 경기 회복하든지 이 업황이 좀 좋아지면 바로 이 회사에서 그걸 다 일처리할 거니까 수익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거의 뭐 영업이익이 40억, 거의 적자적이 딱 197억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시총이 얼마예요? 500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이 몇 가지 있거든요. 업종이 안 좋다가 좋아지면 매출 영업이 확 증가하는 종목. 근데 경제적 혜자라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 워낙 저시총이고 지금 이렇게 막 기업가치가 500에서 4천억, 600억가 될 정도로 기업가치가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봤자 기업가치 증가했지. 지금 올해는 200억 볼 예정이지만 해봤자 300억, 500억도 안 벌잖아요. 근데 주가는 500억짜리가 지금 4천억 따위 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시총이에요. 저시총. 그리고 이렇게 상장 후 거의 뭐 7년 신작까지 달았잖아요. 거의 6년, 7년씩. 이 회사는 꾸준히 돈 버는 업종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제 그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못 벌어. 근데 또 좋을 때는 엄청나게 버는 그런 업종이니까. 근데 이제 좀 저시총이니까 다가설 수 있겠지만 경제 회사가 있다가 말 못하겠죠. 그렇지만 효율적 규모 차원에서 보면 이런 업종이 많이 없어요. 이 경매하는 그런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그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그만큼 먹히는 거죠. 물론 주가는 실적이 나오니까 갑자기 과하게 올리죠. 저라면 이제 매출이 좀 상승 반전했고 다 물린 가격이 좀 살 수 있겠죠. 이건 또 기술 계속 혁신이 필요한 업종은 아니잖아요. 옛날 해던 걸 그냥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데 물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경매 물건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서울옥션의 예전부터 좀 저도 보고 있는데 못 샀는데 이런 업종은 이게 분류를 해서 이런 업종이 어떤 상황이 되면 살만 가치 있다 자산가치 대비 이 독점 어떤 정도 효율적 규모로 해서 독점을 누리고 있으니까 몇 겹이 없잖아요. 이런 경매 사이트가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저시총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얘가 이제 시총이 얼마고 PB 얼마고 몇 년 신작 광고 그런 것도 보시면서 살고 매출이 증가 상태로 되어 있고 그때 사면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솔직히 너무 높죠. 10배를 그냥 먹잖아요. 이때 뭐 2,000원짜리 3,000원 거의 5,000원 사도 그냥 7배 8배는 먹으니까요. 그런 관점에 다가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둘. 다음 CJ 볼까요? CJ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아는 종목인데 이때 당시 이제 밑점 찍어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 매출量계속 증가 상태였거든요. 근데 주가 계속 떨어졌어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죠. 매출 자체가 좋고 이게 이제 진단키트 업종인데 보시면요, 19년 보시면 18, 19잖아요. 이게 19년, 20년 되잖아요. 19년도 보시면 이 상황이 있거든요. 이렇게 19년이 하루에 19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거의 저가였어요. 근데 이게 PBR이 싸지 않은 2점대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못 들어갔는데 근데 회사 상황 보면 이게 계속 18년, 19년대 이렇게 막 증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이 살금 해서갖고 지금 뭐 많이 살금 5천억대네요. 5천억 장난 아니죠. 그때 시가총액이 이제 4천억이었는데 저희 보면 PBR이 보면 싸지 않았거든요. 20년도는 이제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자산이 많이 증가하니까 PBR이 확 싸져버린 거죠. 이게 싸져버린 거고요. 그러면 이때 보면
예전에 이 자산 대비입이 시총이 몇 배냐를 따지지만 이때 20년도는 이 자산 대비 시가총이 몇 배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때가 2점대에 아래떴던 적이 없지만 이때는 이거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따지니까 이때 7천억은 1.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관식도 워낙 빠르면 PBR이 낮아져 보여요.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러지만 이 업종은 계속 돈 잘 버는 업종이에요. 코로나 혜택을 보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많이 주가 이렇게 날아갔지만 이 증가폭을 유지 못하면 주가는 거의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800 불다가 200 이때 이제 다른 회사인데 그래서 시가총액 올라갔는데 겨우 20% 올라가니까 영업이 증가 안 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폭락하죠. 그래서 16만 원짜리 그럼 4만 원 돼 있잖아요. 근데 투자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4천 5천 원짜리인데 지금 시가총액 2조짜리잖아요. 2조짜리면 뭐 2천억 나와도 꾸준히 2천 나와도 퍼가 10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돈 엄청나게 아직까지 잘 버네요. 근데 쉽게 못 들어와요, 정말. 왜냐면 이제 갑자기 그 예전에 벌던 돈은 시즌이 원래 이제 이 코로나 전에는 버는 게 막 200억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2조거든요. 코로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야, 이 영업이익 아니 순이익이. 그래서 쉽게 못 들어가죠. 자산 가치는 쌓였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 미래권이와 수익 가치가 나온다는 게 자산 가치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의 기본은 수익 가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래 그리고 전망, 미래 전망 좋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때 올라갔을 때 이게 지금 매출이 폭발하면 주가는 당연히 폭발한다는 걸 아시고 이 사람 경제 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왜냐면 경제 해자가 있을 수는 없죠, 이 종목이. 왜냐면 진다키드 만드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 해자 있으려면 높은 ROE 이거 다 맞지, 높은 ROE 뭐 자본 투자율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경제 지속성이 없으니까. 근데 시속 없어도 몇 년 보니까 주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되게 말이 안 되게 날아갔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 해자는 수치화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경제 해자 진짜 있으려면 다시가 온천육이 하나 있어야지만 경제 해자가 없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냐? 예, 올라갈 수 있죠. 단기간에 수익성이 폭발하면. 그렇지만 경제 해자 있다고 우리는 이제 9가지를 말했잖아요. 경제 해자 있나 없냐, 그중에 각자 발전하냐, 뭐 후퇴하냐, 정체 중이냐. 그래서 9가지를 분류한 다음에 들어간다면 CGN 같은 경우 지금은 경제 해자가 없지만 실적이 엄청 좋아졌고 지금은 이제 정체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알고 투자하면 되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HMM 같은 경우 잠깐만요. HMM은 뭐 이게 턴어라운드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때 보시면 이제 지금 2,000원에서 지금 5만원 올라갔으니까 20배가 날라간 거죠. 20배가. 주식판이 이래요. 주식판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턴어라운드는 게 앙드로 코스탈라니도 되게 턴어라운드 종목 좋아하신 것 같은데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라면 굳이 하나 본다면 이 당시에 매출이 보시면 이제 2020년도잖아요. 이때인데 이제 분기로 봐야 돼요. 이때 벌써 매출 증가 상태로 돌아섰어야 돼요. 증가 안 하는데 산다는 건 정말 도박에 가깝거든요.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꼬라박든지 정체든지 그때 PBR 났든지 다 물려있든지 이런 조건이 몇 개 연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보시면 이때도 정말 많이 그 적자가 심했잖아요. 근데 매출 증가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매출 증가가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회사 직원 봉급을 주는데 써먹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워낙 H&M 같은 게 이제 화물 수송하는 업종이니까 고정비가 크겠죠. 왜냐면 판가미 중에 인건비 가장 큰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다 짤 수 없잖아요. 버티는 거죠. 이게 경기 변동은 그런 게 버티고 적자나도 버티다가 다시 화랑이 된다. 응? 경기 뭐 이게 많이 이 H&M은 한류가 커질 때 매출 폭발하고 영업이익도 폭발하고 막 그런 거죠. 주가도 폭발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올 차트로 보면 이러거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때 상을 보시면요. 잠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잘못 봤네 여기. 매출액을 하락이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나도 저 되게 중시해야겠다 했잖아요. 매출 하락 없이 매출 하락 종목 상 건드는 건 정말 도박이거든요. 이 회사는 매출 하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수익성 워낙 고정비 크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게 이렇게 컸던 거예요. 이때 사는 게 아니고요. 최소 매출 증가 상황에서 영업이 나오는데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이든지 떨어지든지 이 상황도 지금 보시면 HML 같은 것도 이때 지금 이게 타이밍을 딱 고정하기 힘든데 이때 지금 폭락장 있을 때도 이 종목이 신저가 때렸잖아요. 이게 몇 년 신저가 때렸거든요. 워낙 이게 보면 매출액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5조 나와요. 5조. 물론 이땐 훨씬 많이 나왔지만 5조 나온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니까 PSR 하면 0.1, 0.2 정도 되거든요. PSR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아무튼 이건 턴어라운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됐는데 이때 최소한 살 때 물론 이게 폭락장에 산 건데 이거 어떤 종목도 이때 샀으면 많이 먹었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살 때 만약에 매출이 반전돼서 되게 많이 증가 상황이다. 그러면 고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엄청나게 이렇게 매출 하락이든 이러면 안 되죠.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 열 종목을 말했네요. 저 다음 시간에 또 종목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